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행렬을 곱하고 더하고 뭐 이런 연산했고요. 이번에는 또 행렬에 역행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수에서 역함수란 이야기한 것처럼 행렬에서는 역행렬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역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A라는 행렬이 있어요. 근데 행렬은 순서를 앞에 곱하느냐 뒤에 곱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여기다가 앞에 곱하든 뒤에 곱하든 상관없이 무언가를 곱했더만 얘가 뭐가 된다? 단위 행렬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위 행렬은 뭘 말하죠? 이쪽이 전부 다 1인 케이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가 00이 나오는 이런 케이스를 말하죠. 그렇죠? 이렇게. 나머지 성분은 전부 다 0이 되고 요 대칭 구조에 돼 있는 이 값만 전부 다 1, 1, 1, 1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A 어떤 임의의 행렬에다가 앞에 곱해도 i가 나오고 어떤 행렬에다가 뒤에다가 곱해도 i가 나올 때 요 물음표 요 놈을 뭐라 한다? 역행렬이라고 합니다. 역행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A의 인버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행렬 값 요렇게 얘랑 얘만 이제 앞에 곱하든 뒤에 곱하든 똑같은 결과가 되면서 뭐가 돼요? 단위 행렬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역행렬은 대부분의 행렬은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행렬은요. 일단 볼게요. 역행렬을 우리가 다룰 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정방행렬이어야 합니다. 앞부분에서 그랬죠. 우리가 대칭행렬, 반대칭행렬을 다룰 때 뭐가 돼야 된다? 정방행렬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한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방행렬의 조건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정방행렬이면 역행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뭐예요? 정방행렬. 자, 지금 보다시피 역행렬이 존재할 때 뭐라고 하냐면 B를 A의 인버스 매트릭스라고 한다. 그리고 A를 뭐라냐면 정칙행렬이라고 한다는 영문에서 보면 이런 말입니다. 싱귤러라는 말을 쓰죠. 특이하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non singular. 이걸 특이하지 않아요. 그냥 대중적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대중적으로 보통의 우리가 일반 행렬은 역행렬이 거의 존재합니다. 대중적으로요. 매우 스페셜한 경우가 아니면 역행렬이 존재 안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정방행렬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라냐면 대중적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걸 정칙행렬이라고 이걸 번역을 할 때 넌싱글러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좋은데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정칙 이러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수학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한자 한문 같은 걸 가져와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 자체를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게 좋은데 한자로 오다 보니 정칙행렬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냥 뭐 저는 이렇게 볼게요. 참 정직한 행렬이다. 보통의 경우는 다 행렬이 있으니까 너는 참 정직하다. 보통의 사람들은 다 정직하잖아요. 나쁜 마음 먹고 있는 사람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나쁜 마음 먹고 있나?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예요? 가역이다. 인버터블하다. 역행렬의 값이 가능하다. 가역. 혹은 아니면 정직해. 정칙행렬이라고 한다. 그리고 너 혼자가 아니야. 같이 공부하고 있어. 넌 싱귤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뭐예요? 너 참 특이하네? 왜 너는 그렇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싱귤러라고 합니다. 싱귤러. 그래서 특이행렬이다. 특이하네? 왜 너는 특이하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특이행렬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됐나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야 이게 빨리빨리 받아들이는데 편할 겁니다. 자, B를 뭐라고 썼냐면 A 인버스라고 표기한다. 또한 뭐예요? 유일하다. A 역행렬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또 정의가 나오니까요. 근데 왜 그냥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다시피 A 인버스. A 인버스 A는 뭐가 된다? 단위 행렬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알아두기 한번 볼게요. 두 개 곱해서 단위 행렬이 나온다면 우리가 두 개 곱한 거에 순서를 바꿨을 때 항상 그러한가 이거예요. 즉 이게 내가 어떤 행렬과 어떤 행렬을 두 개 곱했더만 단위 행렬이 됐습니다. 앞에서 그랬죠. 행렬은 BA라고 이렇게 썼을 때 얘랑은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단위 행렬이 된다고 한다면 요놈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같아진다 이겁니다. AB와 BA가 같아지는 경우는 뭐예요? 두 개 곱했을 때 I가 될 때 그때는 순서를 바꿔서 계산하더라도 그러하다.
역행렬은 유일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니. 유일하기 때문에. 역행렬이 유일하기 때문에. 요게 역행렬을 이렇게 두 개 곱해서 단위 행렬이라면 이게 역행렬이 A의 역행렬이랄까? 요게 A의 역행렬이라고 할까? 그럼 이 역행렬은 뒤에 곱하든 앞에 곱하든 똑같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AB와 BA는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법을 가는 겁니다.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그 값에 대한 걸 이해를 해야 서현대수학이 편해서요. 강제로 외우려고 하면 나중에 가면 막 공식 하나 까먹으면 뒤에 뭐 잊어버리고 저기가 문제가 안 풀리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냥 그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두 행렬을 곱했을 때 모든 성분이 영행렬이 되는 영행렬 이렇게 따졌을 때 항상 이제 이렇게 따졌을 때 얘 둘이는 이렇게 BA가 되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안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두 개의 행렬은 곱하면 순서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죠. 이건 뭐예요? 역행렬의 정의에서만 그게 가능한 거죠. 역행렬은 유니크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는 두 개 곱해서 A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영행렬이 나오게 하고 A에다가 뭔가 곱해서 얼마든지 다르게 영행렬이 안 되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러한 값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두기 위해서 말하는 건 역행렬은 항상 여러 개가 있으면 안 되죠. 역행렬이 유니크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역행렬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이미 뭐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그러한 공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하고 싶은 사람의 욕망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욕망을 해결해 줍니다. 자, 정방행렬 2 곱하기 2행렬의 정방행렬에서는 역행렬을 매우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화되어 있어요. 대신에 행렬이 3 곱하기 3, 4 곱하기 4 이렇게 덩치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나중에 뒤에 가서 여인수 전개법 혹은 수반행렬 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다시 또 정의를 한번 할 겁니다. 우리 과정에서 저 뒤에 가면 행렬식의 역행렬 구하고 뭐 이런 것들 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는 봅시다. 자, 정방행렬이라고 했습니다. 정방행렬이 돼야 역행렬을 구할 수 있으니까 ABCD라고 돼 있어요. ABCD. 그러면 이게 뭐냐면 공식이 뭐냐면 예를 들어 A 행렬을 제가 이렇게 쓸게요. 그냥 ABCD 말고 1, 2, 3, 4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제일 편하잖아요. 1, 2, 3, 4 이게 편하지. 괜히 여기다 뭐 1행, 1열, 1행, 2열 이랬으면 불편하잖아.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A의 역행렬은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앞에 곱하든 뒤에 곱하든 얘가 뭐예요? 단위 행렬이 나오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단위 행렬이. 여기다 뭘 곱하면 단위 행렬이 나오느냐? 그 곱하는 값을 수학자들이 찾아봤더만 하다 보니까 규칙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요 놈 두 개 곱해서 얘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곱해서 빼니까 4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지금 보다시피 AD 마이너스 BC분의 1 이렇게. 그리고 행렬할 때 어떻게 되냐면 요 놈과 요 놈을 순서 바꿔라. 4와 1 순서를 바꾸고 나머지 얘는 어떻게 한다? 부호를 바꿔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 그럼 실제로 얘랑 곱해보면 단위 행렬 i가 나옵니다. 뭐 계산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뭐 지금 주어져 있는 거 1, 2, 3, 4라고 있어요. 앞에다 곱할까?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지금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쓰면 스칼라 놔두고 요 뒤에 행렬 요것만 먼저 계산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 있고 스칼라 행렬 기억자로 계산하니까 4 빼기 6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돼요. 요게 그에 곱해주면 얼마입니까? 1이 되죠? 1. 자, 요거 두 개 곱하면 4, 2, 8 요거 빼니까 마이너스 8 해서 여기가 0 돼버려요. 자, 마이너스 3 더하기 3이니까 0이 되고 마이너스 6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2가 되거든. 그럼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안으로 들어가게 얘가 뭐가 돼요? 1, 1, 0, 0 이렇게 해서 단위 행렬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2 곱하기 2행렬에서 역행렬이 존재하려면 여기 AD-BC를 해서 분의 역수분의 1을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정보를 살짝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참 특이한 놈. 특이행렬을 했죠. 싱귤러. 혼자 사는 놈. 그러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AD-BC가 만약에 0이 되면 무한대가 돼버리니까 정의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는 뭐예요? 요 두 개 곱해가지고 뺐을 때 그 값이 만약에 0이 되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정리들이 있습니다. 자, 행렬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정칙 행렬. 참 정직해. 넌 싱귤러. 너는 특이하지 않아. 그냥 일반적이야. 대중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그럼 이제 두 개 곱한 것도 역행렬이 존재하는 값을 두 개 곱하잖아요. 그럼 역행렬이 존재한답니다. 그런가요? 자, A, B에다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무언가를 곱했을 때 뭘 하고 단위 행렬로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앞에 곱하든 뒤에 곱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A가 정칙 행렬이라고 했으니까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A에다가 앞에다가 역행렬을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써봤어요. 그럼 요게 뭡니까? 단위 행렬 I가 되거든요. 그러면 단위 행렬과 얘를 곱하게 되면 그냥 B라는 행렬이 돼요. 이게 B. 이렇게 된다고, B라는. 근데 여기다가 제가 또 뭐예요? 여기다가 B의 역행렬이라는 걸 이렇게 곱해버리면 자, 얘랑 곱하면 B 역행렬이 되거든요. 왜? B는 정칙 행렬이니까. 그럼 또 요거 두 개 곱하면 뭡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 얘가 뭐가 됩니까? 단위 I가 되잖아요. 자, 원래 행렬에 AB에다가 뭘 곱하면 얘를 곱하면 단위 행렬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AB의 역행렬이라는 값은 얼마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B 역행렬 A의 역행렬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해요? 맞죠? 자, AB라는 행렬에다가 무언가를 곱했더만 그 무언가가 뭐예요? 얘라는 거예요. 얘. 이게 무언가예요. 그랬더만 단위 행렬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이게 뭐죠? 이거의 역행렬이에요. 역행렬은 이래 된다.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때 이렇게 가면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죠. AB의 트랜스포즈 이야기할 때도 했었습니다. 트랜스포즈가 안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순서 뒤집어 엎어서 간다. 자,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이렇게 순서 엎어서 가는 것처럼 역행렬도 마찬가지로 역행렬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순서 엎어서 B 역행렬, A 역행렬 이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공식화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별표 이렇게 써놨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3개짜리다 이렇게 쓴다면 3개짜리도 한번 볼게요. A, B, C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뭘 할까? 내가 여기다 A의 역행렬을 곱해요. 그럼 여기 단위 행렬 되잖아. 단위 행렬 B 곱하면 이게 뭡니까? 그냥 B예요. B. 맞나? 그러니까 그 B에다가 B의 역행렬을 곱하니까 뭐예요? 얘랑 곱해지면서 뭐예요? 또 단위 행렬이 되고요. 맞죠? C만 남아요. 그럼 거기다 또 C 역행렬을 곱하면 얘랑 계산하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 단위 행렬이 되죠. 이렇게 되잖아. 그럼 자, 요거에다 물음표를 곱하면 얘가 물음표예요. 다시 써볼게요. A 행렬, B 행렬, C 행렬의 역행렬은 뭐가 되느냐? C의 역행렬, B의 역행렬, A의 역행렬 이렇게 들어간다. 아까 말했듯이 얘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순서를 전부 다 뒤집어 엎어요. 제일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왔죠? 중간 거는 뭐 어차피 자기 자신이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거 제일 뒤로 빠지는 이런 꼴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원리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지우고 네 번째로 가면 B와 C가 행렬 A의 역행렬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같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그런가요? 아까 말했듯이 지금 A에다가 지금 역행렬이 무엇을 이제 B라고 이렇게 썼어요. 얘를 곱했더만 단위 행렬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C를 곱해도 또한 단위 행렬이 된다고 한다면 요 B와 C 요 놈이 결국은 역행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역행렬은 B와 C로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증명 볼게요. B가 A의 역행렬이므로 BA는 단위 행렬 I입니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반면 요게 단위 행렬이니까 BA에다 요게 단위 행렬이에요 그냥. 그러면 요 BA에다가 뭐예요? C를 곱했어요. 요게 단위 행렬이라고 했으니까 얘랑 곱하니까 얘가 단위 행렬 I가 되지 않습니까? I. 그렇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C가 되죠. C가 됩니다. 그럼 자 보죠. 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AC라고 한다면 얘가 C가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곱하기는 BAC를 하나 이렇게 지울게요. BAC를 하나 BAC의 괄호를 하나 똑같아 했잖아.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했듯이 AC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BAC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AC는 뭐냐면 지금 주어져 있는 게 A와 C는 뭐 역행렬 관계다라고 했으니 C가 뭐예요? A의 역행렬이라고 했죠. C가 A의 역행렬이니까 이게 뭐예요? 단위행렬 I가 되잖아요. I. 정의에 따라서 맞죠? B와 C는 뭐냐면 A 행렬의 역행렬이에요. 역행렬. 그러면 역행렬이면 B도 역행렬, C도 역행렬이면 이게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보다시피 이제 이렇게 썼어요. BAC. 근데 BAC는 BAC 뒤에 거 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좀 전에 말했듯이 C 행렬과 B는 뭐예요? A 행렬의 역행렬이라 했잖아요. 역행렬이니까 이거 뭐예요? 단위 행렬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건 뭐예요? B가 된다는 소리죠. 얘랑 얘랑 곱하니까 B.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라서 지금 보시면 뭐가 되느냐면 지금 보니까 뭐 AC 이렇게 했는데 BAC라는 값에서 출발점이 얘가 C라고 했는데 또 이 BAC를 또 계산해보니까 B가 되죠. 결국은 얘랑 뭡니까?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역행렬은 유니크하다. 얘 둘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볼 거는 이 별표 요거 하나 보시면 되고요. 이건 그냥 제가 행렬의 어떤 계산법을 한번 하면서 계산을 한번 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증명을 한 거고요. 다섯 번째는 지금 뭐냐면 트랜스포즈와 연결이 돼 있죠. 역행렬에다가 내가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썼다 이러면 순서 바꾸기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순서 바꾸기. 아까 우리가 행렬에 A에 M승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순서 바꿔서 MN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요거는 안 돼요. A와 이렇게 돼 NM 이렇게 곱하는 거 요거는 안 됩니다. 얘를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A 트랜스포즈에 요거는 되고 대신에 이렇게는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표기가 없잖아요. 마이너스 T라는 것은 정의한 적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한 게 없기 때문에 요까지만 정의됩니다. 요거는 요렇게 되는 거죠. 세 가지로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순서는 얼마든지 바꿔 쓸 수 있다. 그게 이제 다섯 번째가 됩니다. 역행렬 증명값은 밑에다가 간단하게 써놨는데 볼게요. 자, 두 개 지금 A랑 A 역행렬을 곱하게 되면 단위 행렬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트랜스포즈를 취해봤어요. 이렇게 트랜스포즈. 같다고 했으니까 트랜스포즈. 근데 단위 행렬은 트랜스포즈 해봤자 자기 자신이거든요. 이렇게. 트랜스포즈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순서가 바뀌니까 얼마요? 역행렬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앞에 게 뒤로 빠지면서 A 트랜스포즈 이퀄 단위 행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물음표를 곱하면 단위 행렬이 된다 했으니까 이 물음표 요게 뭐예요? 요거의 역행렬이에요. 맞나? A 트랜스포즈에다 물음표를 곱하면 단위 행렬. A 트랜스포즈의 물음표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된다? A 역행렬 트랜스포즈 이래 된다는 거야. 조금 논법이 조금 헷갈리죠? 그냥 숫자 더하기 빼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에 이거 뭐 이러니까 좀 헷갈릴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적당히 익숙해지면 편해집니다. 그리고 뭐 굳이 이렇게 안 하더라도 공식처럼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렇게.